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2부에서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 짚어볼 텐데요. 종목 상담까지 열려 있습니다. 번호 지금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연락이 지점에서 오면요. 그 지점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2부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대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짙어지고 있는데 현재 시황 상황은 어떤지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 지수 2370포인트까지 빠집니다.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조금 회복을 하는가 했던 지수였는데 다시 급락 수준으로 내려봤습니다. 2370선까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 박스권의 저점 부근까지 지금 내려가서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방산주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남북경협주는 빠지고 있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도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살펴보시면 장 초반보다 많이 빠져내려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2369포인트대까지 결국에 빠졌습니다. 2370선 붕괴가 되면서 2369.87포인트 오늘 저점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도가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는 2,500억 원이 넘어갑니다. 2,541억 원까지 늘렸고요. 기관은 2,589억 원 순매수합니다. 개인은 410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가운데선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나서주고 있긴 한데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1%가 넘게 낙폭이 보이면서 640포인트, 644포인트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코스닥 역시나 보시면 전강 후약이고요. 전강도 아닙니다. 장 초반도 약했고요. 현재도 약합니다. 649포인트부터 644포인트, 현재 포인트가 저점이고 조금 올라오나 했던 지수였는데 양시장이 비슷합니다. 모습들은 다시 급락하는 모습, 시장은 냉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역시 외국인이 팝니다. 409억 원 외국인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개인 순매수하는데 기관은 276억 원, 투신과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은 200억 원 순매수로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긴 합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9원 90전이나 상승합니다. 1135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0.88% 상승합니다. 원화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 역시나 방산주 올라와 있고요. 대한전선, DST로봇, 삼부토건, 뉴트리바이오텍, 손오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방산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방산주의 상승 당연할 텐데요. 한국항공우주만이 결국엔 하락 반전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폭이 큽니다. LIG 넥스원, 퍼스텍 4%, 6%대 상승 가져가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지만 일단은 검찰 수사 소식, 분식회계와 관련된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슈보다는 여러 가지 악재로 더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빅텍 지금 20%가 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요. 서울 불바다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몇 년 만에 지금 한 4년 만에 2013년 이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괌 주변의 미사일 발사, 포위 사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기존의 리스크와는 좀 다르다, 구체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ICBM의 소형화, 핵탄두의 소형화까지 이야기가 나온 이 시점이기 때문에 위협의 정도가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지적입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 지금 24% 정도의 상승 흐름, 스펙코도 18%가 넘는 상승입니다. 대한전선 살펴보도록 하죠. 구리 가격이 상승했고요. 기대감이 나흘째 상승하고 있는데 구리 가격이 한 달 새 9%가 지금 상승하는 국면입니다. 달러가 구리 상승을 지금 부추기고 있다. 달러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대한전선 구리와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중 고점은 1,455원, 현재도 1,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 관련인데요. DST로봇과 삼부토건입니다. M&A 이슈로 동반 상승합니다. DST로봇은 상승 흐름들 많이 꺼져 있는 상황인데
있는데 DST 로봇이 3부 토건 인수한다는 기대감이 나왔고요. 오늘 17일에 본계약 체결일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이 이슈는 몇 번이나 불거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양 종목 모두 2%, 3%대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위 뉴트리바이오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리바이오텍 지금 실적 부진으로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74.1%나 감소할 수 있다, 급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실적 부진 얘기가 나오면서 4%가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오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에 좋은 종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처럼 약세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적자 전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6% 급락이고요. 장기 순손실이 4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적자 전환을 하면서 손오공 주가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또 살펴보도록 하죠. 제 인기 검색 종목 6위는 한솔신텍, SK하이닉스, BGF리테일, 파라다이스, 아이리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솔신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신텍은 SOL과 163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동력부 보일러 시설에 대한 개선 작업을 계약했고요. 이 규모가 163억 원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 대비해서도 꽤 높은 금액일 수 있고요. 장 초반에 1,300원대를 뚫고 올라갔다가 현재도 2%대 상승은 지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 반등하는가 했는데 또 하락합니다. 3%대 급락이고요. 64,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IT 업종이 차화정 신세가 되나라는 이야기가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건 한 섹터였습니다. 전기 전자업종 IT 섹터였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LG 이노텍 등의 대형주 그리고 그에 따른 부품주들이었는데 이 종목들이 최근에 꺾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2010년, 2011년 차, 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주로 이끌어지던 이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이끌고 가며 주가를 견인하는 모습,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까지도 이 차, 화정 종목들은 그때의 주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재현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BGF리테일입니다. 최저임금제 악재 우려 소식이 지속적인 주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이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10만 원이 훨씬 넘던 주가가 대주주의 블록딜 매각 이후에 주가가 밀렸고요. 그 큰 악재 뒤에 또 최저시급 인상이라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악재가 또 나왔습니다. 편의점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점포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점포 증가는 BGF리테일 자체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점포당 순이익이 지금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 심화가 이유인데 여기에 이마트24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BGF리테일의 주가는 발목을 잡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파라다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강세 흐름인데 어느새 주가는 15,000원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665억 원의 연결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중국 관련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있었는데 떨쳐내고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리버입니다.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약간 테마성으로 급등 급락이 나오던 종목인데 오늘도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7,000원대까지 넘어서면서 장중 10%가 넘는 아웃퍼폼을 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4% 윗꼬리 달고 쭉 상승폭이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지능형 언어 처리 세계 1위 업체 시스트란 인터내셔널과 누구 AI에 협력을 한다는데 누구는 누가 아니라 이 인공지능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사 인공신경만의 한영사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기대감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고요. 주가는 오늘 큰 폭으로 한번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2시 46분 34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인공지능에 버금가는 종목 분석의 달인 지문상.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오늘 전 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해볼 거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문상 대리의 종목 이야기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아프리카 TV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주 쪽, 특히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 플랫폼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실적과는 다르게 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프리카 TV 역시도 사실 1분기 실적 발표는 분기 사상 최고치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한 이후로 계속적인 어떤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리니지 M 관련된 부분들 관련해서 게임 BJ들이 굉장히 많은 매니아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BJ 플랫폼 자체가 개인적인 방송으로 이어가는 부분들은 있지만 아프리카 TV 자체적인 부분에서 e스포츠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찌됐든 간에 트래픽 증가 요인이 계속 좀 이어질 전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그동안 계속 언급이 됐었던 뭐 카카오 TV라든가 유튜브, 트위치 채널 이런 부분들과 비교를 했을 경우에도 여전히 트래픽이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동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훼손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좀 매수 유효한 관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사실 지금 현재 가격은 한 2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3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모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 잠깐 반등을 하고 있다가 오늘도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 요인으로 빠지는 부분들보다는 오버행시로 빠지는 부분들이 사실 현실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인 어떤 중장기적인 BM의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결국 이제 리니지 M 관련된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아이템 거래 플랫폼을 매일 이제 얼마나 거래가 되고 있느냐로 좀 봤을 때 제일 잘 거래가 되고 있는 서버로 봤을 때는 최소 하루에 20건 내지 30건씩 서버당 계속 좀 거래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가 빠지는 부분들은 뭐 신규로 좀 진입을 하시는 부분들보다는 좀 관망하는 자세가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약간 길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월 말쯤에 아마 이제 반기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 보고서상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한 영업이익 한 40억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놨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돌파가 될 경우에는 추가로 좀 매수를 해도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순익단에서 좀 적자가 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비중을 크게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백광산업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이 회사는 과거에 라인신이라는 사업부를 대상해서 인수를 했었고요. 그 인수한 분은 다시 대상에도 재팔았습니다. 그동안 라이신 사업부 때문에 적자가 계속적으로 좀 발생했었던 부분을 다시 되팔면서 그동안 적자 사업부가 탈피가 됐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동사가 라이신 사업부를 접고 나서 지금 현재 주 매출이 이제 가성소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성소다와 염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화학 첨가제 쪽으로 좀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염산 같은 경우는 IT 소재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산 같은 경우는 주 매출처가
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염산보다는 국제 가성소다 가격이 올 초에 톤당 $300에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게 한 $580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광산업에서 들어가야 될 가성소다 가격이 상승이 되게 되면 동사의 영업이익 단에서 어떤 성장이 계속 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가이던스 대비 PER 기준으로 한 6배 정도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2분기 실적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하기 전에 미리 좀 매집을 해 두시면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W게임즈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 이제 4일 연속 음봉 발생이 되고 60일선도 깨졌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 하락한 요인은 사실은 수급적인 요인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확정이 난 부분들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언급되는 부분들이 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펀드 알리안츠 자산운용에서 지분을 좀 일부 많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공시를 하게 되면은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분 5%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나스미디어라던가 이런 그 알리안츠 자산운용에서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일부 좀 그 종목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지분 4.9% 공시를 했는데 그 물량이 일부 이제 기간을 통해 가지고 넘어갔다라는 시장에서 좀 일정 부분 좀 루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단기적인 이벤트는 사실 주가의 펀더멘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럴 때 눌림목 받았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일회성 비용과 일부 이제 무형자산 손상차손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56,000원 주가는 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중기 목표가 8만원 제시해드리고 장기 목표가 11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GS 리테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었고요. 다만 이제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분기 실적과 향후 2분기 실적과 향후 3분기에 나올 편의점 사업부에 대한 성장 부분은 다 현재 주가에는 감안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들 같은 경우는 왓슨스에 대한 성장을 시장에서 좀 좋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차 물량이 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음봉 발생 이후로 감소된다는 점이 사실 공매도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사실은 안정성이 일단은 기반이 돼 있는 상태고 올해 이제 파르나스 호텔이 BP가 초과가 될 것이고 슈퍼마켓 부분 같은 경우도 일단 3분기까지는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사실은 좀 많이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 리테일까지 쭉 들어봤고요. 이제 송동현 팀장의 5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우선 이제 아스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스트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반기 본격 매출과 수주 성장 전망이라는 근거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기 정밀 구조 업체 이제 아스트가 이제 독점을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프랑스 민원기 제조사인 라떼코엘에게 이제 191억 규모의 부품 공급을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또 한 달 전인가요? 또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 이제 또 3천억 규모의 또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스트는 전반적으로 그 글로벌 항공 부품 업체로부터 계속적인 수주와 그 고객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안정적으로 실적을 쌓고 있다는 게 주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쌓여진 수주 잔고만 해도 1조 7천억 수준으로 굉장히 또 수주 잔고 가치가 또 아스트의 주가를 뒷받침해주는 그 큰 역할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나중에 또 커가야 할 제조업 중에서는 이제 항공산업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조선과 자동차 산업은 이미 많이 컸고 이제 계속적으로 항공산업을 키울 예정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항공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또 몇 가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가 굉장히 글로벌 업체로부터 기술력도 인정받고 그리고 다양한 또 수주 실적을 보여주면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는 아스트는 점진적으로 실적 전망과 실적이 상향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매출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투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죠. 죄송합니다. 그 SK를 한번 보겠습니다.
SK는 이제 SK 지주회사죠. 구성 현황을 한번 보면 회사에 SK 이노베이션, SK 텔레콤, SK 네트워크스, SK 머터리얼즈, SK 건설, SKC, SK ENS 등등 굉장히 좋은 회사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요즘에 보면 이제 SK가 굉장히 자회사들이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제 2분기 지배순이익만 보더라도 4,002억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39.2% 정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간 지배순이익은 전년 대비 161% 증가한 약 2조 수준의 당기 순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다양한 이렇게 자회사들의 순이익이 좋은 데 비해서 현재 주가는 사실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주 포인트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한 41만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27만 원 수준으로 현재 가고 있는데 차츰 주가는 실적의 어떤 모멘텀에 따라서 상향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SK 기업의 어떤 성장성 면에서도 굉장히 저는 잘 지켜봐야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한번 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강하게 좀 추천드리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호 DSP 한번 보겠습니다. 영호 DSP 현재 주가가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어떤 전반적 약세도 불구하고 조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우선 이제 영호 DSP를 악재로 작용할 부분을 먼저 살펴본다면 역시 이제 공정위원회의 어떤 조사로 인해서 벌금을 최근에 물었었죠. 약 3천억 정도 물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단기적으로 부담의 요인이 되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개선이 잘 된다면 장기적으로 뭐 시장 투명성이라든지 공정 경쟁 개선으로 인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의 루머인데 중국 쪽으로 기술 유출이 좀 돼서 이 부분이 좀 약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도 들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OLED 부품 업체도 중국이 이제 영호 DSP 같은 경우 중국향 그런 매출이 많기 때문에 OLED 부품 업체도 현재 좀 사드 이슈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현재 영호 DSP의 주가를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요인이고요.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전망을 해보자면 여전히 OLED 산업 섹터는 역시 호황 국면이다라는 관점으로 먼저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하반기부터 3, 4분기부터 좀 수주가 계속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또 말하기를 또 2분기부터 아직 2분기 실적 발표 안 했죠.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하반기에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일단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좀 비슷한 의견이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 산업의 어떤 섹터가 꺾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면 역시 수익성과 그리고 매출액의 연결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주가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더 개선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검사 장비 1위 업체거든요. 영호 DSP가 그만큼 기술력도 좋고 그리고 중국향 매출 비중을 봤을 때도 좀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같은 단가에 비해서 중국주에서 좀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긴 안목으로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현대건설기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자체가 강력한 또 턴어라운드의 원년이기 때문에 하반기 쪽에 성장폭이 좀 더 커지고 계절성이 좀 무뎌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리스크 있는 점은 이제 상반기 때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그 이상의 실적이 나와줘야만 주가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제 또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자면 신흥국, 선진국 가릴 것 없이 계속적으로 수주가 이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갈 전망이라 보이고요. 4분기에 좀 비계절성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당분간은 한 분기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현대건설 기계가 좀 주가가 좀 괜찮을 거란 그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톱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톱텍. 톱텍도 올해 3월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수주가 뒷받침해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3월에만 솔직히 수주가 약 3천억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수주를 거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OLED 사업도 하고 있지만 역시 태양광 쪽 소재 사업도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어떤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OLED 섹터 쪽에서도 꾸준한 하반기부터는 또 꾸준한 그런 수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 기술적 분석상 톱텍을 보면 지금 주가가 하방에서 좀 약간 턴어라운드로 돌아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반기부터 좀 중성 IT 주식이 좀 좋다고 있는 평가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톱텍도 한번 크게 한번 주목을 해 보셔야 할 그런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스트부터 톱텍까지 5종목 쭉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133번님께서 삼성 SDI 17만 원에 비중 15% 매도 시점 궁금하다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는 시장에서 굉장히 그 주목을 받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꺾이는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긴 해요, 김은상 대리님.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내용은 올해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어제 오늘 빠지는 부분은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좀 특별한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이제는 액티브나 패시브 전략이 좀 유지가 되면서 지수 추종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삼성 SDI가 시가총액 제가 알기로는 한 9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지금 사실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좀 이따 시장 전략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60위선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요인으로 보게 되면 60위선은 깨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홀드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회사에 대한 내용은 올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 일단 기본적인 그 ESS 자체도 일단 중국 쪽에서는 많이 이제 소외가 됐다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OLED 소재단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고무적인 부분이고 기술적인 이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현재의 지수상의 패시브 전략이 유효한가 안 유효한가가 사실은 더 적합하다고 단기적으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하자면 60일선 이탈하면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간단하게 맞을 것 같고요.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굳이 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들어봤고요. 9425번님께서는 동부 하이텍 18,300원의 비중 20% 손절 시점입니까? 라고 여쭤보셨어요. 송동현 팀장님 어떻습니까? 손절 시점입니까?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동부하이텍도 역시 크게 보면 이제 반도체 시스템 메모리 업체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잠시 모든 지금 반도체 그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현재 좀 조정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은 반도체 OLED 섹터 자체가 아직까지 꺾이려면 좀 시간이 아직도 좀 멀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의 상승분이 아직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보고 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신다면 이제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메모리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메모리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현재 커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파운드리 시장도 현재 동부하이텍이 하고 있는데 8인치 쪽에서도 좀 더 성장이 두드러질 전망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어떤 수요 그리고 뭐 유기 발광 OLED용 디스플레이, 구동칩, 그리고 듀얼 카메라 등등도 동부하이텍이 현재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반적인 4차 산업혁명에 근거해서 같이 가져가야 할 산업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동부하이텍은 조금 내년도까지는 실적 성장세가 더 좋아질 전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18,000원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정도면 조금 홀딩하셔서 좀 더 주가가 올라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여유 있게 가져가셔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동부하이텍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지문상 대리의 5종목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웅진에너지 처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네요.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던 회사였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웅진그룹이 이제 그룹 파산이 들어가면서 웅진에너지 자체적으로도 법정 관리 얘기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좀 우여곡절을 겪었던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해 이제 하나케미칼이 지분 인수를 하면서 2대 주주로 이제 등극이 됐고요. 하나케미칼이 인수가 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하나케미칼을 자회된 하나큐셀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모듈 셀 시장에서 1위를 현재 달리고 있는데,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가 웨이퍼 시장의 풀캐파가 지금 한 5.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웅진에너지가 지분 투자가 하나케미칼 쪽으로 들어오면서 하나큐셀이 아마도 웅진에너지 쪽에서 셀을 공급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추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 때문에 공급 과잉인 거는 맞지만, 웅진에너지의 최대 고객사가 이제 중국의 대형 이제 태양광 업체인 롱기솔라라는 업체가 있는데, 롱기솔라가 이번에 또다시 캐파를 증설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웨이퍼를 작년에 캐파 증설을 이미 단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캐파가 만약에 롱기 쪽에서 수주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흑자 전환의 원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가이던스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멀티플이 지금 20배가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는 투자자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OCI랑 웅진에너지랑 하나케미칼, 하나큐셀 이런 업체들은 동등하게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시장은 셀 관련된 업체들, OCI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고요. 오히려 모듈이라던가 웨이퍼 쪽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 쪽과 모듈 쪽 사업하고 있는 업체인 S에너지라던가 웅진에너지라던가 이런 업체들은 오히려 좀 더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 쪽에서도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좀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신규로 좀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조금 눌렸을 때 좀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셀트리온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주분들이 임시주총을 열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거래소로 이전 상장을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셀트리온은 이전 상장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열려 있다. 이게 사실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매도 부분들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유통지수의 30% 이상 차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너무나도 주주들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자사의 밸류에이션이 엄청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은 다르지만 바이오 시밀러 단에서 본다 하더라도 셀트리온이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저평가 받을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전 상장 관련된 부분들 감안한다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가는 전고점인 12만원 단까지는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램시마 같은 경우는 유럽도 유럽이지만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가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가져야 할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NC소프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12월 달 되면은 NC소프트가 50만 원을 좀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바와 비슷하게도 2분기 실적 컨센서스보다 정말로 못 나오는, 사실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동사가 지금 리니지엠 관련된 부분에서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쏟았고, 또 인센티브가 진행이 되면서 비용 단에서 굉장히 많은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리니지엠을 뜯어보면은 사실 내용 업데이트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없었고요. 아직까지도 공성 혈맹, 그리고
지금 개인간 거래도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리니지 M 관련된 프랜차이즈 모델이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해외 세작 그리고 특히나 PC 버전으로 리니지 이터널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매도 비율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분기가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솔케미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이 드는 부분들은 장비주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번에도 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컨센서스가 너무 많이 높게 측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사실 한솔케미칼 말씀드리기 전에 장비주 실적 발표한 SFA가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 컨센서스를 한 40%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3%밖에 상승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지금 현재 IT 섹터에 대한 현 주소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소재단 쪽으로 조금은 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은 과산화수소를 주력으로 이제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아무래도 빅사이클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재단 업체들 중에서도 과산화수소가 일부 쇼티지가 발생될 가능성이 계속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은 한솔케미칼 주가에 대한 굉장히 좀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좀 주가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아서 조정시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 주가는 82,000원, 손절가는 한 69,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컴투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그 컴투스를 얘기를 하면은 서머너즈워 말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임작이 없었습니다. 다양한 게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머너즈워 말고 말씀을 드릴 수 없었는데 2분기 실적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서머너즈워가 사실 굉장히 좀 그 의미 있는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7분기 연속 1,000억 이상 해외에서 실적이 나왔었고요. 거의 전체 매출의 한 70-80% 이상이 서머너즈워로 달성이 됐다라는 점은 이제는 그 원빌드 리스크에 대해서 서머너즈워 IP가 이제는 리니지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롱런 할 수 있는 IP의 가치를 지녔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신작 라인업이 드디어 조금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머너즈워 같은 경우는 리니지 M이랑 다르게 RPG류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아마도 MMORPG류로 서머너즈워가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 3달 전에 발표를 했었죠. 블리자드랑 그 서머너즈워를 만들고 있는 컴투스와 스카이랜더스라는 모바일 게임을 현재 합작해서 좀 진행이 중이기 때문에 2018년 상반기 내에 아마 좀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원빌드 리스크보다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주가에는 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현금이 한 6천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M&A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현금성 자산 제외한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8배밖에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 메리트가 있고 단기적인 어떤 성장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주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주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종목 웅진에너지부터 컴투스까지 이번 주 신규로 지금 가지고 오신 종목들 꽤 많이 보였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의 5종목인데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6번째 네오팜 한번 보겠습니다. 네오팜 제가 신규로 가지고 왔는데요. 네오팜은 크게 이제 아토팜과 리얼베리어, 제로이드 이 3개의 품목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한 60% 정도 이제 성장한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아토팜 부품 그 제품을 하나하나 보면 이제 아토팜 같은 경우는 홈쇼핑의 어떤 방송 횟수가 계속 좀 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제품들이 굉장히 잘 팔리면서 전년 동기 30% 정도 수준의 매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베리어 같은 경우도 헬스 앤 뷰티 스토어에서 입점과 점당 매출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50% 이상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또 글로벌적으로도 리얼베리어의 인기가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비수기에도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성수기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역시도 좀 더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예전에는 이제 병원 의원수가 약 350개 수준이었다면 지금 600개 수준으로 확대가 되었고 연말에는 1000개까지 정도로 이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유아 시장에 있어서 네오팜의 어떤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시장 점유율도 늘리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의 어떤 평가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또 이슈가 남아있는 것이 중국에 대한 진출 이슈가 남아있습니다. 우선은 현재까지는 뭐 사드 이슈 때문에 현재 중국의 어떤 사업성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제 화장품 주 전반적으로 2분기가 저는 좀 바닥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네오팜이 중국과 사업을 펼치고 매출액이 발생이 된다면 현 주가에서 그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수준의 주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토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중국에 진출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제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또 영유아 시장 자체는 또 사드와는 별개의 이슈로 또 그 관련된 산업을 현재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오팜이 중국에 진출했을 시 가정을 한다면 주가가 지금보다 한 차례 더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 슈프리마 한번 보겠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현재 좀 우상향을 하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슈프리마의 주 포인트는 이제 바이오사인 지문인식 센서 쪽이 매출액이 3,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2분기까지는 이제 수익성이 조금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주가는 정배열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점을 봤을 때 3, 4분기의 매출 속도가 조금 빨리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럽 지역의 어떤 매출 증가가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 반도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웨이퍼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면서 스마트폰 업체들 사이에는 원가를 좀 절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또 얇아지는 추세에 따라서 초소형 지문인식 부품 회사들이 있어서 원가 경쟁력이 중요해지는데 이제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원가 절감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거의 유일한 회사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경쟁력이 부각이 될 것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바이오사인 부분의 어떤 3, 4분기에 매출 확대 그리고 초소형 지문 센서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서 또 9월에는 또 스마트폰이 갤럭시 노트 8이라든지 또 아이폰 출시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스마트폰 부품주에도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지스 테크놀로지 8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현재까지는 자율주행 섹터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한동안 또 주목을 받았다가 또 최근엔 조정세가 좀 심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하나의 전기차를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사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전에 저도 이제 에코프로를 한번 이제 추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내년까지 본다면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으로 제가 이제 추천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 주가는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이르렀죠. 저는 같은 관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섹터 역시 지금은 좀 기대감에 의해서, 현재 흘러가고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좀 실적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회사들이 많다. 그런 부분에서 엔지스 테크놀로지를 바라보실 수 있다면, 최근에도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중국의 지리 자동차에 이제 OTA 솔루션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업체, BMW라든지 GM의 등지에도 엔지스 테크놀로지가 만든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수주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그래도 기대감이 아닌 계속적으로 수주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와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좀 받쳐준다면 추가 수주라든지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엔지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또 장점은
재무적인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뭐 뉴스에 단기 차입금을 또 10억을 상환했다고 할 정도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 자체가 한 220% 정도로 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성과 좀 안정성을 갖춘 중소형주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또 시총도 약 500억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NGS 테크놀로지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째 태고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태고사이언스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주가가 그렇게 제 기대와는 달리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한번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태고사이언스는 칼로덤과 홀로덤 제품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으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는 TPX106이라 해서 주름 개선 치료제의 신제품 허가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허가일이 지났어요. 지났기 때문에 언제 뉴스가 발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일단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주름 개선 치료제가 신제품 허가가 된다면 주가가 좀 당분간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회사 자체의 어떤 평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많은데 이 주름 개선 치료제가 시장에서 평가가 좋아서 매출액이 발생한다면 메디톡스 휴젤과 결호도 될 만큼 그만큼 시가총액이 커질 수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태고사이언스도 조금 향후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회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또 환율 부분에서도 원화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 본다면 그 달러 약세가 된다면 이제 원화 강세가 이어질 전망인데 이제 내수주가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현대로보틱스 보겠습니다. 현대로보틱스도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다가 어제인가요? 한번 이제 큰 조정이 한번 나왔고 오늘 다시 한번 좀 주가가 받쳐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보신다면 이제 정유 사업 쪽을 본다면 이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대 쉘 베이스하고 현대케미칼이 좀 선전한 부분이 있고 현대 글로벌 서비스도 30% 높인 수익성으로 좀 실적 성장에 좀 기여를 했다. 그리고 하나의 또 기대감이 있다면 그 현대 오일뱅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중간 배당이라든지 배당 가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또 지주사로 또 변환이 되면서 이연 법인세 부채가 2,300 정도 법인세 환입이 됐다는 그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현대로보틱스 그리고 또 로봇 사업부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또 글로벌 경기 개선에 앞서서 현대중공업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전망이기 때문에 현대로보틱스도 좀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회사라고 판단합니다. 네오판부터 현대로보틱스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송동현 팀장 역시 이번 주에 종목 교체가 조금 있었던 상황입니다. 종목 상담 한 종목만 가보고요. 마감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883번님께서 아미코젠 34,000원, 비중은 15%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매도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가격대면 괜찮을까요? 지금 일단 아미코젠 같은 경우는 CX 항생제 쪽이라 이제 주력은 결국은 이제 효소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2015년도 때 아미코젠을 굉장히 좀 좋아했었던 종목인데 아미코젠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좀 차트 좀 보여주시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코젠이랑 동등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 두 군데를 보여드릴게요. 제노포커스라는 회사도 100% 맞지는 않지만 효소단의 BM을 갖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CTC바이오 같은 경우도 주력은 효소가 아니지만 효소단을 BM으로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 종목들 보면 셋 다 결국은 추세가 계속 좀 꺾이고 있는 추세고요. 다만 2015년도부터는 아미코젠이 실적으로 봤을 때 역성장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실적도 매출도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20-30%씩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힘을 못 받쳐주는 이유는 결국은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 너무나 큰 버블장이었다라는 점이 현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라서 저는 이 회사를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저는 좀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오셨으면 지금 가격에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미코젠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마감 지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체크합니다. 코스피 2369.87포인트 마감 예상이 됩니다. 2370선에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마감을 70선에서 하느냐 마느냐 완전히 앞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하나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투심에는 여러 가지 타격이 좀 오고 있는 모습인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일단 전강 후약 장세 뚜렷하게 보입니다. 좀 반등이 나오나 했었는데 반등이 나올 만하면 빠지고 나올 만하면 빠지는 두 번의 반등이 나왔다 빠지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오늘 저점 부근은 2360포인트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어떤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전히 외국인이 팔고에 2630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좀 많이 팔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이 사는데 기관은 연기금이 오늘 무려 2476억 원이나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전주체가 매수하고요. 개인은 684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합니다. 양 종목 모두 한 3%대에 2% 후반대에 낙폭이 좀 기록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금 1.3%대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어제 좀 낙폭이 있었죠. 포스코도 오늘 0.7%대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6위부터 10위 체크합니다. 한국전력, 네이버 하락합니다. 네이버는 80만원에서 지금 공방 벌이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0.91% 상승. 삼성물산의 낙폭이 좀 큽니다. 3.25%나 빠지고요. 자동차주들 오늘은 그나마 선방하면서 현대모비스 역시 2,500원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역시 어렵습니다. 643포인트. 오늘 저점 부근에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1% 넘는 낙폭 여전히 보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볼 텐데요. 장 초반에 649포인트부터 640포인트 초반까지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꽤나 큽니다. 수급 주체 체크해 볼 텐데 기관 개인이 여전히 사고 외국인이 파는데 외국인 매도 물량이 452억 원이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 연기금은 사고 있고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부터 휴젤까지 모두 하락합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 이후에 낙폭이 가장 큰 날인 것 같습니다. 3%대 낙폭. 셀트리온도 결국에 상승 흐름 가져가지 못하고 하락 반전했고요. 메디톡스와 휴젤 같은 보톡스 관련주들도 2%대 낙폭입니다. CJENM도 7만원 초반까지 내려옵니다. 6위부터 10위 어떨까요? 한 종목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신라젠만이 지금 1.6% 상승하고요. 나머지 모든 종목 하락하는데 로엔도 1%대 초반에 하락, 코미팜도 하락하고요. SK머티리얼즈 184,700원의 거래 마감이 예상됩니다. 2.02% 하락이고요. 바이로메드가 오늘도 하락하면서 10만원대 초반까지 어느새 내려오면서 1.8%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8월 9일) 수요일 오늘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쉽지 않았고요. 대봉 리스크에 하루 종일 좀 시달린 그런 수요일장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상 대리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이한 부분은 지수 62선 깨졌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실은 62선이 깨진 적이 올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락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이 환율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좀 환차익이 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좀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액티브 자금이 아니고 거의 다 이제 지수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느끼는 어떤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 좀 지켜봐야 될 거는 맞겠지만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임은 좀 틀림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까요? 네, 일단 코스피부터 좀 말씀드리면 역시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상방 베팅이라고 좀 판단을 했었습니다. 오늘 근데 수급 주체만 본다면 이제 옵션 같은 경우도 콜 옵션,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콜 옵션을 매수했고 또 풋 옵션을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한번 내일쯤은 한번 좀 상방으로 튕겨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관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여러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그리고 8월 말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옐런 의장의 발언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더 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라는 것이 뭐 한 방향을 한번 틀면 그렇게 쉽사리 꺾이지 않는 거라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옐런 의장의 어떤 발언이라는 이런 걸 보면 글로벌 어떤 경기에 대한 개선 부분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우리나라 시장만 유독 오늘 이제 북한 리스크에 의해서 좀 많이 빠진 경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장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우선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이라 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코스닥은 더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옵션이나 주식 선물 같은 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중소형주로 이제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코스닥을 매도를 쳤거든요.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지고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는 장세를 보였는데 요즘에 코스닥은 기관의 특히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중소형주가 그래도 한 번쯤은 조금 상승 기류를 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힘들 수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흐름을 보인다면 코스닥 역시 조금 괜찮은 흐름을 한 번쯤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향후 판세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코스피는 2368.39포인트 마감했습니다. 2370선 지키질 못했고요. 코스닥 역시 642포인트 1.35%나 오늘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변동성 지수가 25.68%나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변동이 좀 많은 날로 체크가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0전 지금 상승하면서 1135원대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오늘 장 내일 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까지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김치균 대리의 P&T 종목입니다. 40% 현재 상승 국면이고요. 편입가 12,000원, 매수는 5월 16일에 했습니다. 주식탐탐 이재모 팀장 역시 P&T를 매수를 했는데 일주일 정도 늦게 매수를 했네요. 수익률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34.9% 그래도 높은 수익률입니다. 편입가는 12,450원입니다.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이영환 차장은 5월 19일에 현대통신을 8,980원에 편입했는데 현재 20.8% 상승 국면입니다. AS 자세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증권 범어지점으로 갑니다. 김치균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P&T 종목 좀 AS 받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잘 달리고 있어요. 수익률도 높고 향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대응할까요? 예, P&T 주가가 6월 이후에 60일 이평선을 좀 지지선으로 삼으면서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는 있는데요. 다만 주가 변동폭이 커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수익률 편차가 좀 심해져서 투자를 이어가기가 좀 만만치 않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최근에도 60일 이평선에서 반등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 좀 주가가 오른 듯 하다가 다시 좀 밀렸다가 다시 종가에서는 보합에서 끝났는데, 우선 좀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관련 종목인 에코프로하고 일지머티리얼즈의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 당분간 전기차 테마에 속하는 종목들의 주가는 상승보다는 하락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 이익 실현하시고 다시 60일 이평선까지 하락하면은 그때 재매수를 고려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P&T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부분 매출이 75%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전기차 생산량 비중을 8%에서 12%로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향후 P&T의 수주 증가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이고요. 예상 EPS 기준으로 퍼가 10배 수준인데 2차 전지 장비 업종 성장성 대비해서는 저평가 상태라는 게 현재 시장의 평가입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긴 하지만은 우선 차익 실현 매도를 하시라고 이렇게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P&T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동부증권 범어지점 김치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의 일정 그리고 투자 정보들 바로 짚어드립니다.
자, 오늘 좀 힘들었던 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북 리스크에 눌려있다라고 큰 기조에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하루에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내일까지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번 주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시장의 화두입니다.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분 한 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지문상 대리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좀 사실은 오늘 좀 개인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연초부터 IT 섹터를 굉장히 좀 강하게 올렸었던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0일선은 뭐 어찌됐든 단기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지수를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이 되다 보니 삼성전자도 60일선을 이탈을 했고 지수도 처음으로 이제 이탈을 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에서는 단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어떤 되돌림 현상을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 부분들이 저는 내일에 있을 어떤 이벤트도 있고 그리고 오늘 환율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다 하나하나씩 좀 맞물려지다 보니 어느 정도는 좀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올해 보면은 인플레이션 코드 관련해가지고 의외로 의류 유통 그 소비주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뭐 LF라던가 이런 뭐 FNF라던가 이런 의류 업종들 한섬이라던가 이런 업종들이 오늘도 사실 안 빠지고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은 결국은 우리가 지켜보지 못했었던 섹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구조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 이런 섹터들도 사실은 좀 다시 한번 재관심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실적 상관없이 수급적인 요인으로 급락했었던 종목들도 내일 장에서는 좀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내일장? 네, 일단 대형주와 그리고 중소형주 위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같은 내일 또 역시 심리적인 영향을 지금 현재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가 좀 이제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장 전략이라고 딱 꼬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크게 저는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 전략 8월에 미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역시나 중소형주는 반도체 OLED 섹터를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실적 상향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제일 만만한 섹터가 반도체 OLED 섹터 쪽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중순쯤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실적이 분명히 저는 좋게 나올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실적이 이렇게 가시화가 된 회사가 있다면 그 부분 위주로 좀 투자를 해 보시는 게 좀 괜찮다고 일단 생각을 들고 있고요. 대형주는 역시나 역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역시 이익적인 부분도 계속적으로 저는 개선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를 예를 들면 분기마다 지금 1조씩 영업이익이 증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역시나 이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융주 특히 은행주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지배구조 관련해서 SK라든지 그다음 GS 한화 위주의 지배구조 관련된 주식도 굉장히 이익이 좋고 저평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형주 전략은 이 세 섹터 위주로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심 종목 한 종목 정도씩 봐도 될 것 같아요. 내일장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그래도 저희는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이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W게임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이 좀 있었죠. 예. 네.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급락 나온 요인은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보다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조금은 매도가 기간 순매도로 나왔지만 거의 4일 영업일 기준으로 봤을 때 매도세는 많이 진정이 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지분을 이제 11% 언저리까지 좀 매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이 방송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더블게임즈 추천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 말씀드렸죠. 6만 원 깨지면 저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저는 조금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단순하게 올해 보수적으로 영업이익 추정한다 하더라도 1,100억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1조가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원빌드 리스크도 없을 뿐더러 지금 최근에 인수한 DDI와의 어떤 관계도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이러이러한 어떤 인수 딜 관련된 부분들도 루머 아닌 루머들이 시장에도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W게임즈가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부터 3분기부터가 DDI가 이제 연결 실적이 풀로 잡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이후부터는 사실 본격적인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동현 팀장이 짧게 한 종목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제 좀 SK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좀 조정을 받았지만 지주회사 최대 개편 기대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성장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판단에 있어서 SK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신문상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8월 9일 수요일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